사또는 똑똑히 들어라.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라고 임금께서 보낸 귀한 자리에 앉아 제 배만 채우고 백성을 핍박했으니 이는 임금을 기만한 대역죄요 만백성을 죽인 살인죄와 다름없다. 마패를 보았으니 이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당장 이놈의 관복을 벗기고 옥에 가두어 한양으로 압송할 채비를 하라. 백성들이 흘린 눈물만큼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야담세상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역사의 흥미진진하고도 깊이 있는 뒷이야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재미난 야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왕하면 보통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엄숙한 어좌에 앉아 수많은 신료의 절을 받으며 정사를 돌보는 고고한 모습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 속에는 백성의 진짜 목소리, 그 날 것의 삶을 듣기 위해 스스로 화려한 룡포를 벗어 던진 파격적인 군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숙종과 정조 같은 군주들이죠.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 평복으로 갈아입은 왕이 고요히 도성 안으로 스며듭니다. 화려한 가마도 없고 수백 명의 호위 군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 깊이 신뢰하는 충직한 내관, 한 명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무예가 출중한 별관만이 그림자처럼 뒤를 따를 뿐이죠. 이들이 어둠을 틈타 향하는 곳은 화려한 연회장이 아닙니다. 바로 백성들이 눈물 흘리는 척박한 저작거리, 그리고 권력의 눈먼 자들이 판치는 고을의 어두운 구석진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의 은밀한 자맹과 그 서슬퍼런 정의의 상징인 암행어사의 출두 현장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왕은 왜 밤잠을 설치며 백성들 틈으로 섞여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목격한 조선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야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복원해 보겠습니다. 이복의 김내관. 오늘은 유난히 달빛이 고요하고 맑구나. 궐 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겁고 정체되어 있어 백성의 가냘픈 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지 않는구나. 자, 어서 채비를 서두르거라. 오늘은 도성 밖 남산골 선비들이 도대체 어떤 형편으로 겨울을 나고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전하, 야심한 시각이라 궐 밖은 예기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사옵니다.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어 제고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간곡한 부탁이옵니다. 허허, 이 사람아. 내 나라, 내 백성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대체 무엇이 두렵단 말이냐? 백성의 고통을 모르는 왕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처지에 있는 것이니라. 어서 서두르거라. 밤이 깊어지기 전에. 숙종 임금이 낡은 갓을 깊게 눌러쓰고 남산 기슭의 가파른 고갯길을 걷다 보니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초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옵니다. 구멍난 창호지 사이로 가냘픈 등불 하나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임금이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여 보니 안에서는 한 젊은 선비가 배고픔에 허기를 잊으려는 듯 아주 카랑카랑하고 큰 소리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 글 읽는 소리의 기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죠. 임금은 호기심과 묘한 이끌림이 생겨 짐짓기를 잃어버린 나그네인 척 연기하며 사리문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비는 야심한 시각, 낯선 객의 갑작스러운 등장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문을 열어 맞이합니다. 자신도 끼니를 잇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객을 위해 시원한 우물물 사발을 정성껏 떠대접하는 예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그와 마주 앉아 신분을 숨긴 채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선비의 입에서는 백성들의 고달픈 삶과 지방, 관리들의 아나무인 격인 횡포가 생생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임금의 정체를 꿈에도 모르는 선비는 현재 조정의 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재 등용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거침없이 비판의 칼날을 세웁니다. 숙종은 그의 서슬퍼런 강직함과 깊은 통찰력에 내심 큰 충격과 감탄을 동시에 받게 되죠. 숙종은 돌아가는 길에 조용히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선비 모르게 놓아둡니다. 훗날 이 우연한 만남이 이 이름 없는 선비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여러분은 짐작이 가시나요? 나그네님, 이 험한 산길에 길을 잃으셨다니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소. 보시다시피 드릴 건 이 시원한 우물물한 사발밖에 없으니 목이라도 좀 축이시지요. 누추한 곳이라 모실 자리가 마땅치 않아 송구할 따름입니다. 고맙구려 선비님. 헌데 이 깊은 밤에 어찌 그리 슬프고도 준엄한 목소리로 글을 읽고 계셨소? 내 듣기로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대목 같던데 어찌 이런 뛰어난 재주를 가진 인재가 이 궁벽한 곳에 묻혀 계신단 말이오. 허허, 인재라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조정은 그저 돈 있고 권력 있는 집안의 자식들만 높은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으니 저 같은 비난한 선비는 그저 달빛 아래 글이나 읽으며 울분을 사귀는 게 유일한 소임이지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대의 말씀이 참으로 뼈아프게 들리는구려.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앞서 보신 숙종이 고요하고 은밀한 자맹을 즐겼다면 정조 임금은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소통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특히 화성 행차 때 백성들이 진이나 꽹과리를 쳐서 왕에게 직접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격쟁 제도를 매우 장려했죠. 정조는 늘 말했습니다. 내 나라 백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눈물을 흘리며 잠드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군주인 나의 부덕함이요 책임이다. 정조의 이러한 민본주의 철학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천 명의 군사가 호위하는 거대한 행렬 속에서 한 노파가 길을 가로막고 꽹과리를 미친 듯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호위 군사들이 당황하며 무례한 노파를 제압하려 하자 정조는 엄한 목소리로 손을 들어 군사들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도 잠시 내려놓은 채 직접 말에서 내려 흙바닥에 주저앉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탐욕스러운 고을 원님이 있지도 않은 세금을 명목으로 아들이 농사 지을 때 쓰는 유일한 재산인 소를 빼앗아 가고 이에 항의하던 아들을 오히려 관할을 모독했다는 죄명으로 차가운 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절규를 듣는 정조의 눈에는 서슬퍼런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서립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이 통쾌한 반전이야말로 야사에서 백성들이 가장 사랑했던 대목이죠. 전하, 억울하옵니다. 제발 이 미천한 백성의 하소연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금쪽 같은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농사 미천인 소를 뺏기고 모진 매질까지 당해야 합니까? 사또 놈이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할머니, 고정하십시오. 숨을 고르고 나를 보세요. 과인이 여기까지 직접 찾아왔으니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어찌 나라의 주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신하들을 매섭게 바라보며 여보라. 이 고을의 원님은 지금 당장 내 앞에 대령하라. 대체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이런 곡소리가
담장을 넘는단 말이냐. 왕이 물리적으로 직접 갈 수 없는 먼 지방의 고을에는 왕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정의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암행어사죠. 그들은 화려한 비단 관복을 벗어던지고 낡아서 해진 갓에 구멍난 도포를 걸칩니다. 얼굴에는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있고 영락없는 거렁뱅이 혹은 떠돌이 선비의 행색입니다. 어사가 향한 곳은 마침 고을 사또의 화려하고 호화로운 생일 잔치상이 벌어지는 동원이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백성들이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풀뿌리를 캐먹으며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사또와 아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생들과 어우러져 산의 진미를 즐기며 비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그 잔치판 한가운데로 보란듯이 불쑥 들어갑니다. 어이 사또나리, 나 같은 나그네도 술 한 잔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소? 사또는 흥이 깨진 것이 불쾌해하며 어사를 당장 문 밖으로 끌어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어사는 여유롭게 웃으며 비웃듯 종이 위에 시 한 수를 일필이지로 적어 내려갑니다. 금잔의 향기로운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반의 맛깔난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이 시에 숨겨진 의미를 깨닫는 순간 사또의 얼굴이 흙빛이 되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당 담장 너머에서 천둥이 치는 듯한 우렁찬 외침이 들려옵니다. 웬 해괴한 거렁뱅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놓느냐. 내 놈이 죽고 싶은 게로구나. 여봐라, 당장 이 무례한 놈을 끌어내어 곤장을 쳐서 쫓아버려라. 어디서 감히 귀한 잔치 분위기를 망치려 드느냐. 허허 사또, 이 비싼 고기 한 점에 백성들의 피눈물이 섞여 있는 것을 진정 모른단 말이오. 그대의 눈에는 기생의 춤사위만 보이고 백성의 통곡 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보구려. 자, 화를 내기 전에 이 시나 한번 정독해 보시게나. 당신의 남은 운명이 이 종이 한 장에 다 적혀 있으니 말이오. 담장을 뛰어넘으며 우렁차게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탐관오리는 당장 꿇어앉아 어명에 복종하라. 햇빛에 반사되어 눈이 부시게 번쩍이는 구림 앞에 그것은 단순한 징표가 아니라 임금의 절대적인 권위와 정의를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호령하던 사또와 아전들은 마패를 보는 순간 넋이 나간 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땅바닥에 코가 닿도록 엎드립니다. 역졸들이 동원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꼭꼭 걸어 잠갔던 관아의 창고를 개방하여 백성들에게 불법으로 착취한 곡식들을 다시 나누어 줍니다. 어사는 이제 거지옷을 벗고 정중하면서도 매서운 태도로 사또의 관복을 벗긴 뒤 그동안 조사했던 죄상을 하나하나 낱낱이 읽어내려갑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백성들은 관아 마당으로 모여들어 만세를 부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암행어사는 단순히 나쁜 관리를 벌주는 존재를 넘어 국가와 왕이 결코 우리 백성을 잊지 않았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백성들의 최후의 보루였죠. 탐관오리의 목이 달아나고 정의로운 관리가 부임하는 이 일련의 과정은 조선시대 야사 속에서 가장 통쾌하고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주는 명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사또는 똑똑히 들어라.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라고 임금께서 보낸 귀한 자리에 앉아 제 배만 채우고 백성을 핍박했으니 이는 임금을 기만한 대역죄요 만백성을 죽인 살인죄와 다름없다. 마패를 보았으니 이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당장 이놈의 관복을 벗기고 옥에 가두어 한양으로 압송할 채비를 하라. 백성들이 흘린 눈물만큼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어사나리 만세, 국왕 전하 만세. 이제야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자맹을 무사히 마친 임금이 다시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 돌아오는 길, 어느덧 먼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새벽이 밝아옵니다. 하룻밤 사이 목격했던 백성들의 처참하고 고단한 삶, 그리고 전국 각지의 어사들이 목숨을 걸고 보내온 서신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임금은 깊고도 무거운 사색에 잠깁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통치란 무엇인가? 결국 그것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왕의 자맹과 암행어사의 활약은 단순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우리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묻는 조상들의 지혜이자 경고였습니다. 비록 정사에서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짧게 기록되었거나 생략되었을지라도 억압받던 백성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온 수많은 야사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정의롭고 따뜻한 영웅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부패한 권력에 맞서 백성을 지키는 수호자의 존재는 늘 우리를 설레게 하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런 암행어사 같은 정의로운 시선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김내관, 오늘 우리가 저작거리에서 본 그 처절한 광경들을 한순간도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조회에서는 남산골 선비가 울분을 토하며 지적했던 그 폐단들을 하나하나 직접 안건으로 올려 바로잡을 것이다. 백성이 환하게 웃어야 비로소 왕인 나도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법이다. 그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이유이니라. 전하의 그 성덕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 나라 구석구석에 가득할 것이옵니다. 신도 온 힘을 다해 보필하겠사옵니다. 오늘 저희 야담 세상에서 준비한 왕의 자맹과 암행어사 출두 야사 이야기,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역사는 때로 교과서 속 딱딱한 정사보다 민초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야사에서 더욱 생생하고 뜨겁게 살아 움직이는 법입니다. 왕이 직접 백성을 만나 고통을 나누고 암행어사가 부패한 권력을 통쾌하게 심판하는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줍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서도 이런 정의로움과 따뜻한 소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즐거움과 생각할 거리가 되었다면 저희 야담세상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저희가 더 깊고 흥미진진한 야사를 발굴해내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우리 역사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뒷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반전 가득한 야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싶었던 역사 속 미스터리나 야사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